네, 이슈앤피플의 2부 첫 번째 코너입니다.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웅입니다. 아웅다웅 그거를 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예, 바꿨습니다. 네. 안 하셔가지고 네, 좀 어서 오십시오. 서운했습니다. 예.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수능 성적표 배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만점자가 11명이 나왔네요. 네, 2025학년도 수능 만점자 총 11명이었습니다. 작년에가 단 1명. 딱 1명이었는데 그것과 비교하자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수능 직후에 나왔던 평가처럼 국어, 수학 특히 작년에 비해서 쉬웠다고 네. 하고 네. 또 영어도 1등급 인원이 6%를 넘었습니다. 네. 뭐 비교적 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의대 정원 확대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수능에 이른바 N수생들이 많이 몰렸는데 만점자 11명 중에 N수생은 7명 그리고 이제 고3 현역 학생은 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만점자를 제외하고도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전문가들은 탐구 영역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탐구 영역이 변별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흔히 수능에서 만점 받았다라고 하면 네. 뭐 원하는 대학, 원하는 전공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라고 예. 생각하기 쉽겠지만 네,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뭐 자칫 눈치 싸움에 실패하면 만점을 받고도 원하는 뭐 의대는 못 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네. 평소에는 가볍게 좀 넘겼던 동점자 처리 기준까지 모두 살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조언이고요. 정시 원서 접수는 31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전에 27일까지 수시 전형 합격자 등록이 마감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채우지 못한 인원 얼마나 이월되는지까지 고려를 해서 정말 촘촘하게 입시 전략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정말 입시 전략 아주 정교하게 세워야 되겠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다음, 되면은 네. 누가 돈을 벌까요? 컨설팅 업체. 네, 그렇죠. 그럴 입시 가능성이 사교육인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공식 일정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4 노벨 시상식 주간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네. 한강 작가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자리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로 예정된 기자회견이 되겠는데요. 네. 이 자리에는 세계 각국의 취재진이 모여서 여러 질의응답을 주고받습니다. 네, 네.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가 계엄령이 내려진 1980년 광주를 무대로 하고 있는 만큼 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질문이 있을지 만약에 네. 있다면 또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네, 네. 이 기자회견은 중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있다면 보도를 네.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나면 기념 강연 또 시상식이 열리게 되는데 통상 노벨 시상식 주간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일정이라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강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강연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고 네. 한강 작가가 한국어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만큼 네. 아마 우리 국민들은 좀 보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에 열리게 되고요. 네. 한강 작가도 역시나 참석해서 메달과 증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시상식에서는 별도의 소감 발표는 없을 예정인데 네. 시상식 이후에 열리는 연회에서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하니까 네. 이 내용도 주목이 되고요. 이번 노벨 시상식 주간 1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수상 이후에 언론 접촉이 워낙 적었던 한강 작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자, 그런데 한강 작가가 메달과 증서를 받는 시상식 날 특별한 사면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서울시가 특별 사면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무슨 사면이야? 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누구를 사면하는가 하면 바로 공공도서관의 연체자들입니다. 예. 이 사면 좀 귀여운 사면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가 오는 10일 시상식 날에 맞춰서 서울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240곳의 연체자 10만 7천 명. 연체자 많죠. 많네요. 네. 10만 7천 명을 네. 일괄적으로 특별 사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가 유행할 당시에 일부 연체자를 대상으로 대출 제한을 풀어준 적은 있는데 네네. 이번처럼 정말 전체 사면을 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 서울시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어떻게 기념할까 이런 아이디어를 모으다가 서울도서관에 있는 젊은 사서들이 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른 도서관에 좀 동의를 구했는데 흔쾌히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래도 빌린 책을 가져가 있는 상태에서 사면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다. 예. 반납책은 반납을 해야 돼요. 예. 정의로운 사면이네. 그렇습니다. 10일까지 책을 반납할 경우에는 보통은 늦은 만큼 늦게 반납한 만큼 못 빌리는 기간이 그렇죠. 생기곤 하는데 네. 대출 정지 기간 없이 바로 책을 빌릴 수 있게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젊은 사서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는지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내는데. 맞아요. 지난번에 김천에서 김밥 축제한 것도 젊은 분들, 젊은 그러니까요. 공무원들 아이디어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디어 참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볼게요. 러시아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보면서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사실 계엄이 이루어진 직후에는 러시아가 좀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었는데 네네. 이번에 좀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네. 한국은 역사적으로 사실상 정상적으로 끝난 대통령직이 없었다라고 비난했고요. 네. 한국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나라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 유일한 예측 가능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해 보자면 북한이 왜 그렇게 열심히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지 분명해진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네네. 덧붙여서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체는 한국이라는 게 분명해진 사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듣고 동의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구실을 줬다는 점이 뼈아프다고 할 수 그러게요. 있겠고요. 네. 아직 나오지 않은 이 북한 어떤 메시지를 낼지 만약에 낸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주목되는 네.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앞으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적지 않은 외신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또 지켜 세우기도 네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수습되는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계엄 사태에서 충암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죠. 충암고등학교 선후배를 중심으로 계엄이 주도됐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건데요. 충암고 이사장 민주당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다라고 말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공통점을 보자면 모두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인데 네. 충암학원의 윤명화 이사장이 SNS에 글을 올려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100만 번 선정하고 싶다라고 했고요. 네. 현재 충암고에는 교무실로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또 지나가는 스쿨버스에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교명을 바꿔달라는 청원도 있다고 하는데 충암 학생들은 무슨 마음고생인지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을 배출했다면서 자랑스러워하던 학생들도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야구 그리고 바둑 같은 걸로 유명했던 네. 충암고가 좀 다른 식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경계감도 내비쳤습니다. 아무리 정치권이 뭐 이렇게 시끄러워도 고등학교 이름은 죄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낙인 찍기를 하는 거 이건 참 경계해야 될 일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지난달 말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어제와 오늘로 철도 노조와 지하철 노조 파업이 예고되면서 이른바 출근 대란, 지하철 대란이 우려됐는데 이 중 지하철 노조는 사측과 교섭을 극적으로 타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사측과 마지막 임단협을 시작했는데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4차례나 정회, 속개를 거듭했습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지하철 대란이 현실화하나 싶었는데 네.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먼저 새벽 2시 1노조가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시 50분에는 2노조, 4시 25분에는 3노조와도 각각 교섭 타결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려됐던 지하철 대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교섭 내용을 보면 그동안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사측의 의견을 수용했는데 사측이 제시한 2.5% 인상을 따르기로 했고요. 네. 안전을 우려하던 2호선의 1인 승무제 도입은 중단하고 네. 630
30여 명 규모로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이 밖에 개별 내용은 이 노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하지만 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에 따라서 연계 노선인 지하철 1, 3, 4호선은 정상화에 다소 시일이 네. 걸릴 전망입니다.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출근 시간대 운행률은 평소에 90%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게 계획인데 네. 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소수 인력이 계속 90%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행률은 점차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겠네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보자면 평시 대비 운행률 KTX는 66%, 여객열차 60%, 화물열차가 심각합니다. 18%. 아이고. 그리고 네. 수도권 전철은 75%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자, 아웅다웅 뉴스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드렸고요. 오늘도 퀴즈는 좀 쉬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아웅다웅 뉴스 종료됐고 다음 주 월요일에 봬요. 네. 이현웅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